사장님, 윤세영과 혼인신고 하지 마세요. 윤세영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은 구하나가 본격적으로 황진구를 유혹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할머니 옷장에서 떨어졌다며 숨바꼭질을 하던 은총이가 실리콘 복대를 가지고 구하나에게 가져다 줍니다. 은총이가 아가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었는데 그럼 지금껏 실리콘 모형 복대를 차고 있었던 거야? 윤세영이 가짜 임신쇼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된 거죠. 아주 쐐기를 받기 위해 윤세영이 먹고 있는 알러지 약을 몰래 챙겼습니다. 그리고 구하나와 황진구, 은총이 그 셋은 은총이의 놀이방에서 함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구하나는 윤세영이 보란 듯 더 다정하고 행복한 웃음소리로 윤세영의 약을 제대로 올렸죠. 화가 난 윤세영은 최명지의 방으로 가서 흐느끼며 배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올까 불안하다고 말하며 최명지와 황진구를 불러 구하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선 최명지는 일부러 구하나를 몰아세우며 신여진에게 일을 일러야 한다고 말하고 윤세영은 구하나가 은총이 엄마 노릇을 해서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며 신여진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신여진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단호한 태도로 내일부터 윤세영과 은총이를 한 방에서 지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은총이는 강하게 반항하며 신여진을 향해 말합니다. 싫어요. 방이 부족해서 그런 거면 할머니 방 빼요. 크게 소리칩니다. 아주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예고편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지금껏 고구마 먹은 듯 답답했던 속을 뻥 하고 뚫어주는 사이다 장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은총이의 반응에 놀란 신여진은 순간 얼어붙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최명지가 나서며 구하나가 은총이를 이용해 구하나 장난감으로 만들었다며 은총이도 결국 구하나의 손에 놀아나는 거라며 신여진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구하나는 침착하게 윤세영의 거짓을 파헤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실리콘 복대를 발견한 충격과 알러지 약 성분이 임산부가 먹어선 안 되는 약임을 확인하면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윤세영 괴롭히기에 돌입하기 시작했죠. 예전 가짜 딸 시절 윤세영에게 당한 수법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갚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서운하지 않게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는 훈훈한 인심이네요. 이후 구하나는 윤세영 앞에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 가짜 임신으로 결혼했다가 집에서 쫓겨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윤세영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엎고 동공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구하나는 윤세영을 밖으로 부른 뒤 임산부에게 좋다는 한약을 직접 지어주겠다며 압박하기도 했죠. 윤세영은 당황하며 거절했지만 구하나는 미소를 띠며 몸에 좋은 거 선물하는데 거절하지 말라며 팔을 붙들기까지 했습니다. 보다 못한 최명진은 구하나에게 동생들이 은총이를 키운 대가로 신여진에게 돈을 받았다고 말하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구하나는 무방비 상태로 제대로 당했습니다. 구지석에게 이를 알리고 동생들이 투자금을 얼마나 더 받았는지 어떻게 작성된 계약서인지 확인한 구지석 또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허탈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성호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개탄스러워했습니다. 또 기업 사냥꾼 기질을 보였군. 결국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 거야. 신여진의 계약은 치밀하게 짜여 있었죠. 단순한 투자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하나의 동생들에게 거액을 투자하는 대신 그 일과 관련된 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더 나아가 추가 투자금을 제시하며 완전히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계약을 파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했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투자금 회수는 구하나의 동생들이 한순간에 큰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신여진은 이를 이용해 구하나와 동생들을 협박하기에 충분한 카드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황진구는 충격을 받았고 장비서가 준비한 문서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와 개입이 아니야. 기업 사냥꾼 수법 그대로잖아. 그 시각 구하나는 신여진을 찾아가고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간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 내 가족까지 건드린 거야?
신여진은 태연하게 뭔가 알고 있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흥분할 일인가? 그러게 왜 동생들 간수를 못하고 여기 와서 따지는 거지? 동생들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던데. 구하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당신은 선을 넘었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여진이 여유를 부리며 말하죠. 네가 은총이를 이용해서 나는 내 동생들을 이용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건가? 구하나는 단단한 표정으로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하겠어.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신여진은 피식 웃더니 구하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은총이와 내 사이를 찢어놓기 위해서라면 나도 내가 가장 아끼는 걸 이용해야겠지. 구하나, 네가 은총이와 나 사이를 이간질로 떼어놓으려 한다면 난 내 동생들을 이용해서 너를 무너뜨릴 거야. 구하나, 내가 내 약점을 건드렸으니 나도 내 약점을 쥐고 흔들었을 뿐이야. 네가 가장 아파할 방법으로 되갚아주겠어. 구하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업 사냥꾼이라는 사실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은총이를 당신에게서 완전히 빼앗고 말겠어. 신여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닥쳐. 그게 무슨 소리야? 은총이를 빼앗기도록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구하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은총이가 당신을 죽도록 미워하는 모습을 꼭 보고야 말겠어. 당신이 내 동생들을 괴롭히고 계약서로 휘둘러서 망하게 한다면 나도 은총이에게 똑같이 할 생각이야. 평생 할머니를 미워하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신 곁을 떠나게 만들겠어. 그리고 결국 당신은 혼자가 되겠지. 모두가 다 당신을 떠나고 결국엔 당신은 외톨이가 될 거야. 당신이 가진 것을 철저히 빼앗고 당신의 비참한 최후를 꼭 볼 거야. 두나가 당신 곁에서 떠난 것처럼 은총이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주겠어. 지금까지 내가 당했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이 외로워질 차례니까. 밖에서 구하나와 신여진의 대화를 듣고 있던 황진구는 신여진의 방으로 들어와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구하나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혜성그룹을 상속받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신여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구,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없었다면 진구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황진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신여진은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려 애쓰며 뒤돌아서는 황진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여진은 분노로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지만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죠. 이제는 은총이도 황진구도 더 이상 그녀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시각 윤성호는 조용히 휴대폰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기다리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오랜 시간 찾고 있던 어린 시절 구하나와 윤유진을 돌봐주었던 원장 수녀님의 연락처였습니다. 윤성호는 수소문 끝에 그녀가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람을 시켜 그녀의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낸 것입니다. 윤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다보았고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급하게 나섰다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원장 수녀님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이가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뺑소니 사고로 죽게 된 진실을 풀어갈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고 흐릿하지만 지울 수 없는 얼굴들,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더니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괴로워할 시간조차 낭비라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진구는 윤세영과의 결혼 그 일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 대해 진지해지려 합니다. 황진구는 가끔 집에서 어릴 적 캠코더를 켜보며 20년 전 만난 구하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구하나를 향한 황진구의 사랑이 모래성 위에 쌓아올린 사랑이 되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구하나 역시 황진구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상황은 아니었죠. 자신을 신여진의 가짜 딸로 만들어 은총이와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고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 죽인 원수를
한때는 엄마라고 부르게 만든 장본인이었지만 어쩌면 지금은 신여진의 곁에서 그녀가 가장 아끼는 약점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구하나가 신데렐라 게임을 알게 된 후 황진구는 구하나에게 말했죠. 나는 은총이를 하나 씨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결혼까지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구하나는 그깟 결혼이 뭐가 대수예요? 결혼했다가 마음이 변하면 이혼하세요. 아주 차갑게 말했지만 구하나도 황진구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이제 구하나는 황진구에게도 조금씩 진실을 알려주며 신여진에게서 등을 서서히 돌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윤세영과의 결혼, 그리고 뱃속 아이의 진실까지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황진구의 선택은 달라지겠지요. 거짓말로는 대한민국 1등인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는 황진구와 결혼 후 은총이 입양까지 가짜 임신쇼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구하나와 은총이 구지석 그리고 윤성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걸요? 구하나는 이 상황을 지금처럼 코웃음을 지으며 재밌게 관전하다가 마지막에 황진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카드로 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관전하기에 어떠세요? 우리도 구하나처럼 팔짱 끼고 여유롭게 구경하다가 적재적소에 빵하고 터트릴 구하나를 응원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하나의 복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 리뷰 콩콩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